전무후무 노비 임복. 실록 바탕 5부작 중 1. 쌀 2천석.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485년 여름 조선 성종 16년의 일입니다. 그 엄청난 양의 곡식을 실은 수십 대의 수레가 한양 도성의 좁은 길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건 다 누구 것이냐? 들으니 노비가 가져온 것이라더군. 노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노비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곡식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의 주인 한 남자가 창덕궁 정문 앞 넓은 광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고 해진 베옷을 입은 남자. 그의 얼굴에는 50년 넘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노비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성종 16년 7월 24일자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충청도 진천의 산노비 임복 곡식 2천석을 바치다. 단 한 줄. 하지만 여러분, 이 한 줄의 기록 뒤에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가족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집념이 숨어 있습니다. 노비. 조선 신분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들. 주인의 재산 목록에 소나 말과 함께 적히는 존재. 팔리고 물려지고 때로는 도박판에서 판돈으로 쓰이기도 했던. 그런 노비가 어떻게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그 돈을 왕에게 바쳤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0년 전 조선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14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세조 원년. 충청도 진천의 한 초라한 초가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비, 애비.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임복은 밭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산파 할멈이 아기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아내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임복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고 작은 입이 젖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임복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도 노비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칼로 찌르듯 아팠습니다. 조선의 법 일천즉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 임복은 노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였습니다. 아기의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도 대대손손 영원히 노비. 이 작은 아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부지런해도 신분은 절대 바뀔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임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그날 밤 임복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복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노비 신분에서 구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정말 방법이 있을까? 임복은 원래 양민이었습니다. 임씨. 성이 있다는 것은 그가 본래 양민 출신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노비가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왔거나 빚을 갚지 못해 노비로 전락했거나 범죄를 저질러 노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임복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임복은 외거노비였습니다. 외거노비란 주인 집에 살지 않고 밖에서 따로 사는 노비를 말합니다. 주인에게 1년에 정해진 곡물만 바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매년 바쳐야 하는 것은 쌀 5석, 배 2필, 닭 10마리, 그 외 잡곡과 땔감 등이었습니다. 이것만 바치면 주인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주인의 허락 하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임복은 이 반쪽짜리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임복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두 건강하고 똑똑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노비였습니다. 법적으로 영원히 노비였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임복은 작은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것이 저녁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고 반찬이라곤 김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12살 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노비인가요? 임복은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다른 아이들은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는데 왜 우린 배우면 안 되나요? 왜 우리는 주인님께 절을 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나요?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임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날 밤 임복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들. 하지만 이 아이들은 평생 노비로 살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의 자식도 손자도 증손자도 영원히 안 돼. 절대 안 돼.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조선시대 노비가 양민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풀어주는 경우. 하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노비는 재산이었으니까요. 둘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면천되는 경우. 하지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셋째, 도망치는 경우. 하지만 잡히면 죽음이었고 게다가 가족이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넷째, 성량. 돈을 주고 자유를 사는 것. 하지만 이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임복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인이 풀어줄 리 없다. 도망칠 수도 없다. 가족이 있다. 그렇다면 나라에 큰 공을 세워야 한다. 왕이 감동할 만큼 큰 공을.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엄청난 돈이. 1455년 겨울의 어느 날 임복은 자신의 작은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올해 수확한 쌀. 겨우 3석. 주인에게 5석을 바쳐야 하니 2석이 부족했습니다. 빚이었습니다. 내년엔 더 많이 수확해야 해. 하지만 임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땅만 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땅이 필요했습니다. 진천 외곽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있었습니다. 돌투성이, 나무투성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 사람들은 저 땅은 귀신도 농사를 포기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복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저 땅을 개간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 당시 법으로는 황무지를 개간하면 5년간은 세금을 면제받고 그 수확물을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임복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댁 사랑방. 임복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인은 담뱃대를 빨며 임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주인 어르신, 소인이 간청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소인이 외곽의 황무지를 개간하고자 합니다. 황무지? 저 돌투성이 땅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주인이 비웃었습니다. 내 주제에? 노비 주제의 땅을 일구겠다고. 저 땅은 아무도 개간하지 못한 땅이다. 돌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왜 그런 고생을 자처하느냐? 임복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다. 저 노비가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면 5년 뒤부터는 내가 더 받을 수 있겠군. 좋다. 허락하마. 대신 5년 뒤부터는 그 땅의 수확물 중 절반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복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그날 밤 임복은 가족을 모았습니다. 아내와 네 아들.
작은 방에 5식구가 모여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모두 잘 들어라. 아버지가 중요한 말을 하겠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노비에서 벗어날 것이다. 아내와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지가 계획을 세웠다. 30년. 30년만 나를 믿고 따라다오. 30년이요? 그게 얼마나 긴데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임복은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길다. 하지만 해야 한다.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려면 30년이 필요하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가능한가요? 노비가 양민이 될 수 있나요? 임복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해야 하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영원히 노비요. 손자들도 증손자들도 영원히. 임복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 후 우리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그날 밤부터 임복 가족의 30년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복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했습니다. 노비가 양민이 되려면 왕에게 큰 공을 세워야 한다. 큰 공이란 나라를 도울 만큼의 재산을 바치는 것. 얼마나? 최소 1000석. 아니, 확실하게 2000석은 되어야 왕이 감동할 것이다. 2000석을 모으려면 매년 70석씩 모으면 30년이면 2100석. 하지만 농사만으로 매년 70석을? 불가능하다. 농사로 미천을 만들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 톨도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한다. 임복은 3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1년부터 10년까지 토대 만들기. 황무지 5만 평을 개간하고 농사기술을 익히고 기본 자본을 축적한다. 목표는 300석. 2단계 11년부터 20년까지 본격 확장. 곡물 거래를 시작하고 시장 가격 변동을 익히고 자본을 증식한다. 목표는 1500석. 3단계 21년부터 30년까지 마무리. 대규모 거래를 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 목표는 2000석 이상. 30년. 길다. 하지만 해야 한다. 1456년 1월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황무지에 임복이 섰습니다. 손에는 곡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5만 평. 축구장 23개 크기. 혼자서는 평생 걸려도 개간할 수 없는 넓이. 하지만 임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쳤습니다. 꽝. 돌을 쳤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손이 얼어붙었지만 임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꽝, 꽝, 꽝. 하루 종일 돌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아버지, 쉬셔야죠. 큰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해가 지기 전에 조금만 더. 해가 질 때까지 임복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서 개간한 땅. 겨우 10평. 5만 평 중 10평. 겨우 10평. 임복은 계산했습니다. 5만 평을 10평씩 개간하면 5000일. 5000일은 약 14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내일은 20평을 하자.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아들들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12살 큰아들, 10살 둘째, 8살 셋째, 6살 막내. 작은 손으로 돌을 날랐습니다. 아버지, 이 돌은 어디에 놓을까요? 저기 모아라. 나중에 담장을 쌓을 것이다. 아내는 밥을 해날랐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 종일 황무지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주인 댁에 가야 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임복이 황무지를 개간한다더라. 노비 주제에? 미쳤나 봐. 저 돌투성이를 어떻게 개간해? 10년 걸려도 못할 걸. 굶어 죽을 텐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임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웃게 내버려둬라. 30년 후엔 저들이 놀랄 것이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